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큰 축복과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나 자신을 꿈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작 변하는 것 자체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모순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호나 익숙함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것이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지고 있는 게임을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기호가 아닙니다.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지고 있는가, 오직 그 결과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지고 있다면 이기기 위해 무언가 다른 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진실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명의 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승리하는 나, 다른 하나는 패배하는 나입니다. 당신은 승리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패배하는 나에게 관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나니까 괜찮아라는 변명으로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의 결점을 찾아내는 데 익숙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날카로운 에너지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말입니다. 하루 동안 나는 타인을 몇 번이나 비판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은 몇 번이나 비판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게 만드는 열망, 그 동력이 없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보고 가슴이 뛴다면 나도 저것을 원해 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변해야 합니다.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어떤 경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인생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를 내십시오. 과거에 하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손에 넣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갖지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필요한 변화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당신 자신도 당신의 상황도 결코 개선될 수 없습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바로 약속과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나는 약속했어라고 말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저 약속만 한 상태이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얻는 결과를 기대하며 불평합니다. 이제 그만 기대하십시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얻는 결과를 원한다면 당신도 그들처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 감독님은 나를 선발로 내보내주지 않지? 라고 불평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저 경기 시간에 맞춰 경기장에 나오는 선수입니까? 아니면 경기 그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선수입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매일같이 일어나 달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은 농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역시 농구에 대한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은 기분이 별로야, 하고 싶지 않아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리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기분이 좋을 때만 달리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았던 날에 달리기를 걸은 적은 단 하루도 없지만 반대로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달린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과 확신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약속이 아닌 확신 속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이라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명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 방에서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가장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경쟁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들어야 합니다. 먹고, 자고, 숨쉬는 모든 순간에 지배를 생각해야 합니다. 집중하고 몰입하십시오.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저는 이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전부터 이미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말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볼 수 없다면 현실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연습에서 상대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화려한 조명이 켜졌을 때도 결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3시에 저는 하루를 지배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지배합니다. 새벽 4시, 6시에도 저는 지배합니다. 그리고 아침 8시가 되면 다시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이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승리하기 위해 경기해야 합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공간이 어디든 그곳에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편안하게 느끼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내면에 그 도끼를 품어야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곳에 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훈련, 즉 규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규율이란 어떤 일을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열정적으로 해서 하기 싫은 기분이 들 때조차도 최고 수준으로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이 집중되어 있을 때 집중하기가 더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만든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거나 다루는 방식을 저는 제 시간을 다루는 데 적용합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문을 두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해야 할 모든 단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저는 매일 24시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승리를 거두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 돈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가 되면 기회를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누구보다 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 기술을 마스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50%의 노력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100% 노력하는 사람의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할지는 몰라도 그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돈보다 시간을 더 강조할까요? 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시간은 찍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일 만들어지는 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매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찍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주면 당신의 수명을 10년 늘려주겠다고 말하는 억만장자는 없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돈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지나간 1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매일 찍어낼 수 있는 것에는 그토록 많은 시간을 쓰면서 정작 한정된 자원인 시간 자체에는 집중하지 않는 걸까요? 진정한 자산이 시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시간에 집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희귀한 존재가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2주 후에 졸업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그가 졸업하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평범하게 사는 동안 당신의 삶에서 누가 먼저 떠나게 될까요? 누가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까요? 누가 당신의 노력의 결실을 함께 나누지 못하게 될까요? 언젠가는 위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에게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3년 후, 5년 후를 기약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위대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희귀한 존재가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세계 최고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연설가라서가 아닙니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옷을 잘 입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최고가 된 이유는 아내가 다시는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사냥하듯 쫓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2년 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3년, 4년 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회는 바로 다음 6주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그 동네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기회가 다음 6개월 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롤스로이스를 위해 아침에 일어난다면
당신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벤틀리를 위해서라면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금목걸이를 위해서라면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물질적인 것을 쫓고 있지만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 제 가족을 위해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사람들은 불륜이나 돈 문제 혹은 성격 차이가 관계를 망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꾸고 지키고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믿을 때 당신은 우주가 당신을 돕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보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당신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한 달은 하다가 다음 달에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꾸준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그만둘까? 포기할까? 아니면 계속할까?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 씨앗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이유는 당신의 외가 당신이 얻어맞는 고통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던지는 시련, 그 어떤 주먹보다 당신의 외가 더 강해야 합니다. 고통을 느끼고 일어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냥 누워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당신을 계속해서 때려 눕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수십억을 벌고 싶다고요? 인생은 당신을 더 세게 때려 눕힐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향이 없고 방향이 없으면 진보도 없습니다. 당신이 일어나기 힘든 이유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당신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을 망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불편함과 편안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기분 좋게만 만드는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 중 일부는 그 컴포트 존, 즉 안전지대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안전지대 밖에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그 꿈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리고 재정의하고 다시 세워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솔직해지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개월, 8개월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몇 주 동안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떤 유혹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성공하고 싶다면, 한 분야를 지배하고 싶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그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서는 둘 다 잡을 수 없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고 성숙하게 말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나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데려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 끝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칙 끝에는 약속된 결과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지금 처한 곤경 중 일부는 바로 당신의 감정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잠들고 깨어나면서 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꿈을 먹고, 꿈을 자고, 꿈을 꿔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때 그것을 보아야 하고, 만져지지 않을 때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 꿈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어떤 날은 일어나고 싶지 않겠지만 바로 그 꿈이 당신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당신의 마음가짐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고 당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않겠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밀어붙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만약 그 동력이 내면에 있다면 아무도 당신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재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있고 그런